네이버 법률 블로거 고하다의 필자 정민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입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서 10년 넘게 법률 블로거를 운영하다가 지금 그 다음에 그 블로그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현재는 지금 네이버에서 법률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그 생활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어디서든 바로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저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그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잘 아시겠지만 전문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까지 가는 게 나홀로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일단 소장이라든가 작성은 나홀로 쓸 수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작성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됩니다. 물론 소장도 뭐 청구 취지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청구 취지인데, 상대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쓰는 게 청구 취지인데, 그것도 법률적으로 작성은 돼야 됩니다. 뭐 이자 몇 년, 뭐 얼마에, 또는 무엇을 바라는 거 청구 취지인데 1, 2, 3 해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 뭐 도움을 받으면 작성이 가능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이제 서면, 준비 서면을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힘듭니다. 머리 진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준비 서면을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가 가장 나홀로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일기 쓰듯이 뭐 나일시기시 이거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증거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셔야 하지만 판사, 즉 법원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법률적인 그런 또는 증거 없이 나일식으로 뭐 감정적으로 쫙 쓰는 그런 서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가 실제 있었냐면, 어떤 원고가 소장부터 시작해서 나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부터 해가지고 법원이 보정명령 다시 작성해라, 뭐가 부족하다, 뭐가 빠졌다 해서 몇 번을 거쳐서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해서 겨우 피고한테, 상대한테 그 소장이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준비서면이 오고 가겠죠. 답변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써서 제출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원고는 나홀로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법원조차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뭔 말을 하는지, 어떤 주제를 주장을 하는지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판사가 변호사 선임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명령하지 않으면 각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뒤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원고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준비가 안 된 나홀로 소송은 결국에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판사나 원고를 설득할 수 없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 서면이 나홀로 소송 하는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실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왜 하겠어요? 일단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속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크죠. 뭐 형사 변호사는 더 비싸고, 민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기본 300 해서 많게는 2천만 넘게도 있는데,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또 준비를 어떻게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시간 뺏기죠. 스트레스 받죠. 그다음 절차를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해서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특히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그래서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중간에 결국에는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그런 가정도 현재 문제에 부닥치다 보면 결국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다시 청취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 있다 보니까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힘들어해요.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 뭐 등등 다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이트에 보면은 나홀로 소송 뭐 가능하다? 뭐 다 나와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간단한 거, 일회성 서류 같은 건 간단해요. 뭐 조회라든가 법원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뭐 사실 조회해가지고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가 그런 건 간단합니다. 한 장짜리니까 그냥 참고해서 여기저기 참고해가지고 작성해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런 건 가능해요. 하지만 나홀로 소송의 핵심은 서면입니다.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나홀로 소송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이걸 못하면 나홀로 소송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이트에 보면 가능하다 얘기 참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홀로 소송 가능하다는 것은 일회성 내지 뭐 그런 서류 제출 간단하게 신청하는 거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하는 거는 그럼 간단해요. 서류 한 장, 한두 장 들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준비 서면은 진짜 계속 왔다 갔다 상대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도 언제 주고받을지도 모르고 변론 종결까지는 언제든지 이걸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심 시작한다. 그러면 종결까지, 판결까지 내가 가겠다. 나 혼자 가겠다는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증거를 또 수집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제가 18년간 계속 본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 뭐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는 직접 만나보고 하고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뭐 증거라고 다 가져옵니다. 여기 뭐 정말 수업 많은, 이거 증거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되는 10개라면 한두 가지 될까 말까에 거의 의미가 없는 증거예요. 또 증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제가 영상을 증거에 관해서 증거 띄우겠지만 간략하게 또 그냥 키포인트 말씀드리면 증거는 나한테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증거라고 냈는데 상대가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도 증거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한테 유리하다면 또는 부분적으로도 유리하다 그러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가 시체말로 대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당황스럽죠. 다시 또 엮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주장에. 그래서 증거 수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서면 작성 즉 준비 서면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서면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뭐 장수는 보통 5장 내지 많게는 10장인데 10장까지 정도면 요약본까지 또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5장 내에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사건의 쟁점 핵심이라든가 주장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써가지고 될 게 아니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쓰는 연습. 참고해서 사이트 보면 이것 좀 많죠. 그걸 참고를 하셔갖고 1번, 2번, 3번, 4번 뭐 소론, 마지막 결론, 그다음 첨부자료, 증거 제출 이런 식의 어떤 문서 작성 한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 없이는 절대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 서면은 재판의 핵심이 준비 서면이라는 거예요. 이 서면으로 상대하고 내가 서로 주장을 주고받고서 법원을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서면이 바로 이 나홀로 소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하고 마지막 전문가 도움을 받아라. 혼자는 안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서면 작성을 라든가 그 부가적인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나홀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홀로 소송을 하겠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 뭐냐? 핵심. 준비서면 작성입니다. 이 작성은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가시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서면 작성도 한두 번 하시다 보면 또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등등을 이제 익히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시다 보면은 나름의 그게 노하우가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감정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상대를 이기기 위한 준비. 내가 원치 않았던 소장을 받았다면은 피고 입장이라면 당연히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원고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 소송하신 분들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준비 과정을 다 하신 다음에 자신 있을 때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뭐 시간적인 문제 또 스트레스 등을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년간 지금 다음부터 해서 4법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거기에는 뭐 기업체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병원장님도 계시고 전국에서 뭐 진짜 다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드렸고 직접 많이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뭐 변호사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그냥 회사원인데 저 역시 법률 공부 할거 물론 전공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 민처분들 그러니까 나홀로 소송 아무것도 뭐 무지하신 분들 법을 모르는 분들이 무턱대고 뭐 그냥 소송에 임한다든가 그냥 뭐 돈만 가지고 변호사 사신 분들 많은데 저한테 오신 분들 중 반이상이 1심에서 패소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패소해서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상담해서 도움받는 분도 많으시고 또는 처음부터 저희 도움을 받는 분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지 나홀로 소송할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단 변호사 선임을 하든 나홀로 소송을 하든 뭘 선택하든 다 힘들어요. 하지만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은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홀로 소송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힘들어요. 나홀로 소송은 정말 힘든데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 법률 블로그의 고하다의 정민호입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영상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증거에 관련된 걸 한번 영상을 띄울 생각인데 많은 영상 청취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